노년의 하루는 길지만 그 속도는 느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주변은 분주하지만 나의 시간은 그보다 조금 느리게 흘러갑니다. 어느새 손에 익었던 일들이 낯설어지고 매일이 휴식 같던 시간도 점점 버거워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의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지금의 일은 존재의 증거이자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불릴 때 느끼는 온기가 있습니다. 일을 멈추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약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하나의 맥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은 많지만 그 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퇴직 후의 공백은 생각보다 길고 생활비와 외로움은 함께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고 누군가는 여전히 일할 수 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130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약 109만 8천 개 수준에서 7년 안에 20만 개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26만 명, 202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6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30%를 넘고 2050년엔 4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즉 일자리 수요의 확대는 단순한 정책 목표를 넘어 전체 사회 구조의 변화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처음 노인 일자리 사업이 도입된 건 단순한 봉사 개념이었습니다. 노년층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가벼운 공공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시작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업은 점점 폭지 일자리로 변해갔습니다.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는 생계형 지원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익활동형, 둘째는 사회서비스형, 셋째는 민간형입니다. 공익활동형은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환경정화, 공공시설 안내, 지역 봉사활동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며 월 30시간 근무에 약 29만 원을 받습니다. 이런 일자리는 크지 않은 보수지만 아침에 나갈 이유를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을 줍니다. 경제적 도움보다 더 큰 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과 하루의 리듬을 되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익형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의 62%가 공익형이었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신청하고도 대기 상태로 남은 어르신이 12만 명이 넘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기다리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익형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돌봄, 교육, 생활 지원 등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무시간은 월 60시간, 보수는 약 76만 원 수준으로 공익형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생활비를 버는 일이 아니라 세대 간의 연결과 사회적 역할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거나 노인 돌봄 지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젊어지는 경험을 하며 누군가에게 아직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런 일자리는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농촌 지역의 일자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텃밭을 가꾸거나 공동 작업장에서 농산물을 선별 판매하는 형태의 일도 생겨났습니다. 이른 새벽 흙을 만지며 하루를 여는 어르신들은 내 손으로 벌어먹는 기쁨이 크다고 말하곤 합니다. 비록 수입은 크지 않아도 하루의 리듬과 자존감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인 민간형 일자리는 기업이 직접 어르신을 고용하거나 정부가 알선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공공시설 안내원, 마트 보조, 카페 운영 지원, 그리고 지역 관광 해설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일자리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만 체력 부담이 크고 근무 환경이 노년층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서 일하거나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건강에 무리가 가기도 합니다. 일은 즐겁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이 늘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일자리의 수가 아니라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기성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기간이 6개월 길어야 1년. 일을 배우기도 전에 종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경험이 쌓이기도 전에 다시 구직을 반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노년의 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입니다. 단순히 참여가 아니라 계속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체력과 기술 수준, 지역 여건에 맞춤형 일자리가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예산은 올해 약 2조 1,800억 원입니다. 2030년까지 130만 개로 늘어나면 약 2조 5,8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용과 질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익형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사회 서비스형은 전문성의 길을, 민간형은 시장 속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노년의 일자리가 진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를 세상에 다시 새기는 일입니다. 그 손끝이 사회의 한 부분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이제 숫자에서 사람으로, 보조금에서 존중으로, 단기 사업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노년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그 사회는 따뜻함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일은 노년에게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며 세상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어르신들이 일터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노후의 일은 생존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며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일. 그것이 진짜 복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년의 일을 돕는 대상의 영역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세대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일하는 어르신은 경쟁자가 아니라 경험과 삶을 공유하는 동료입니다. 그 시선의 전환이 사회의 온도를 바꿉니다. 노인 일자리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정책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대가 이어지고 세대를 통해 사회가 단단해집니다. 노년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그 사회는 단지 따뜻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의 내일이 안전한 나라일 것입니다.